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 그 엘생 합병 이슈에 대한 그 영상을 올리느라고 LB 정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그 LB의 핵심 이슈들을 종합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2차 CRL을 받은 것과 HLB의 이제 최근 공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번 2차 CRL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항서제약의 그 생산 공정 문제, 특히 이제 멸균 혹은 살균 과정의 결함 가능성을 그 주요 원인으로 이제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진 회장이 직접 중국의 항서제약 본사를 방문해서 그 순파오량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그 뒤에 올라온 그 LB 공지에 따르면 항서제약이 미국 FDA로부터 그 CRL의 구체적 그 사유가 담긴 그 PAL, 그 포스트 액션 레터를 수령했는데, 캄렘리주맙 그 제조 공정 중 멸균, 살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마치 제 방송을 보신 것처럼 바로 딸의 미국 파견에 이어 직접 중국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진작 이렇게 적극성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건 앞으로 잘 하시면 되니까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차 CRL 수령 이후 진 회장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모로 이제 무너진 그 신뢰를 회복하려는 그 노력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주가는 여전히 불안한 위치에서 불안한 기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뭐가 됐든 주가만 올려줘라 하는 마음이고, 평단이 이제 7, 8만 원 위에 있는 분들은 제발 본전만 와줘라 하고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멸균, 살균 문제가 아니라면 그럼 진짜 단독 시설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지 주주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그 혼란 속에서 진짜 그 홀짝 도박하듯 선택을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에도 이제 격리한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627, 216, 517, 321까지 겪은 마당에 이제는 진짜 승인이 됐다고 해도 의심부터 하겠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가 됐든 그 항서고 LB고 FDA에 납작 엎드려서 머리까지 그 조아리는 심정으로 승인만 해준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자세로 그런 이제 기조와 분위기로 모든 일을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근 뉴스에 보면은 LB가 이제 리보세라닙 국내 생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리보세라닙은 항서제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향후 국내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향남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 주사제, 수액제 등의 의약품 생산을 모두 닫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결국 해당 공장을 향후에 리보세라닙 단독 생산 시설로 전환하려는 건데, 아직은 개념 설계 중이라고 하네요. 개념 설계가 뭐지? 개념은 보통 다 있지 않나요? 보통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들은 애지간하면은 개념은 다 장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약 생산 시설에 대한 초기 설계 그런 의미겠죠. 보통 미국 GMP 기준에 맞는 그 제약 생산 시설은 아무리 빨라도 그 3, 4년은 걸리는 걸로 아는데, 그 과정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GMP에서 G가 좋다 할 때 그 굿으로 알고 있는데, 굿.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거 심사 통과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중국 및 그 항서제약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나 구조적 리스크를 벗어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한국에 이제 시설이 있어서 직접 관리를 하면 이번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직접 이제 즉각적으로 보완이나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당연히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빠르게 준비해 주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주주들이 지금까지 이제 워낙 그 고된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 사태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액면으로 긍정적인 부분만 보면 지금 핵심 이슈인 그 간암 1차 치료제 말고도 위암, 선낭암, 폐암, 대장암, 식도암 등 다양한 암종에 대한 그 리보세라닙 임상들이 계속 진행 중이고, 또 그 데이터들도 이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한 번만 뚫리면 향후 10년간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생산시설이 당연히 한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회사의 행동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되긴 되나 보다.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생산시설까지 준비를 하겠냐 하는 시선들도 있는데, 반면에 이제는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왔다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은
막말로 이제 사기를 치려면 원래 철저하게 더 진짜처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액션들은 말 그대로 액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간의 소문에는 중국 쪽 큰손들이 이미 안 될 걸 알고 LB에 이제 풀매도를 때렸는데 그 최근 그 UBS나 다올의 갑작스런 그 폭탄 매도 물량이 그 물량일 수도 있다 하는 뭐 소문도 있습니다. 예, 뭐 그래요. 이게 사실 그 엄밀히 따지면 진 회장이나 그 회사가 고의로 이제 속인 거는 아닌데 이게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날짜를 지정한다거나 뭐 확신하는 어떤 그런 초긍정의 스탠스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주주들로 하여금 속였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배신감까지 느끼게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회사나 진 회장이 그 직접 발표하는 내용들이라도 그 중에는 이제 그들의 주관적 감정이나 생각이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로 확정되는 영역이 아닌 그 추측이나 뭐 기대가 섞인 영역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냥 담아두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3월 21일에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다고까지 생각을 했었고 예전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한 40%는 이번에도 이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번 3일 때는 뭐 그렇게 충격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LB에서 627, 216, 517을 다 겪은 LB 고수분들은 진짜 이제 최종 실패가 돼서 다 끝났다 또는 모든 게 사기였다라는 결론 외에는 그 충격의 강도가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예. 아무튼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이슈들만 보면 임상 데이터도 좋고 여기저기서 완전관에도 나오고 각종 학회에서 좋다고 날리고 에스모에서는 아예 대놓고 추천까지 해버리고 회사는 벌써 미국 마케팅 준비에 국내 그 생산시설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보면 이건 뭐 그냥 당연히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왜 여태 이제 승인도 못 받고 지금 몇 년째 이제 이러고 있냐 하는 이제 생각도 있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미국 FDA 승인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예. 기존 제약사들도 뭐 한 번 하려면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LB는 뭐 보트 만들다가 처음으로 이제 도전을 하는 거니까 아마 자기들도 답답해서 미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예. 세븐포커로 따지면 에이스 3개 들고 6구까지 풀배팅 했는데 히든에 이제 에이스가 또 나와서 에이스 포커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상대가 스티플이나 로티플이면은 지는 거긴 한데 풀배팅 하면서 오다가 아포카를 잡았는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질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좋은 패를 가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포커 한 판처럼 짧지 않고 너무 긴 시간 동안 이어지니까 그 시간 동안 뭐 다른 거라도 이제 뭐가 좀 잘 풀렸으면 좀 나은데 이것도 안 되고 뭐 저것도 안 되고 뭐가 좀 되는 것들은 다 작은 것들 뿐이고 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LB 얘기 같기도 하고 내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제 오랜만에 작전적 관점에 대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근 그 중단기적으로는 메리츠 한국증권이 대량 매수를 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매도 대량 보유자인 골드만과 메릴도 대량의 현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매도는 아시다시피 그 UBS, 모간서울, 맥쿼리 정도가 있고 지금까지 이제 과거에는 제모신일체의 포지션에 따라서 대부분의 주가 방향이 결정됐었고 키움이나 이제 메리츠에서 그걸 뒤집었던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3.1 사태 이후 흐름에서 보면 제모신일체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공매도까지 재개됐는데 특히 LB 공매도는 뭐 너무 신났는지 하루 거래량의 30% 넘는 그 미친 공매도를 때리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공매도 정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처럼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이제 신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뒤에서 뭐 준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불안감도 공존을 합니다. 지금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이제 어디서든 대형 물량이 들어오거나 나오면 어디로든 이제 쏠 수 있는 구간인데 21선이 여전히 날카롭게 바닥으로 꽂혀 있고 월봉도 이대로 계속 가면 5선, 20선 데드크로스가 나올 판이라 기술적으로는 조만간 이제 단기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 사태 때 키움 창구에서 대량 매수한 주체가 진짜 일반 개인들이라면 위로 올라가지 못할 확률이 이제 99%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결정돼서 저항이나 이제 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단타도 안 하고 그냥 보수적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런 위험한 길에서 꼭 잘 살아남길 바라고 끝내 이제 산 정상에서 함께 만나 뵙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독일 음식점 바이오또에 갔다.
난 항상 바에 앉아 시원한 독일 라거를 한 잔 시킨다. Is this lager beer? Yes, lager. Half liter? Half liter one. Okay. 역시 이 맛이야. 참고로 요즘 한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국산 맥주들의 성분을 보면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다. 나는 그런 맥주들을 가짜 맥주라 부른다. 그런 가짜 맥주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풍부한 향과 깊은 맛, 그리고 그 향과 맛을 제대로 감싸주는 제대로 된 발효 거품. 독일 사람들은 이것을 흐르는 빵이라 부른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 맥주와 너무 잘 어울리는 식전빵 라우겐이 나온다. 뜨겁게 구워진 라우겐 위에 굵은 소금은 상당히 중독성이 있는데 한 입 크게 베어 물면 나의 혀는 얼른 맥주를 넣어달라고 요동을 친다. 와인과 스테이크처럼 독일의 생맥주와 라우겐은 함께 마시면서 씹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낸다. 주문한 모듬 소세지와 함께 샤워크라우트, 메쉬 포테이토가 나왔다. 와, 소세지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냐. 카메라에는 뭐 그냥 일반 소세지처럼 보일 텐데 이 고기 자체가 지금 너무 좋은데? 보기에는 평범한 소세지처럼 생겼는데 맛은 하나도 안 평범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여기 고추가 들어간 것 같아. 매워. 왜 독일 소세지 하는지 알겠네. 아,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마트나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도 그렇고 이런 그 수제 소세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예 차원이 다른데, 아예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독일 소세지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이 샤워크라우트. 한국에서 이 샤워크라우트 좀 한다는 집들을 몇 번 가봤는데 이런 맛은 안 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완전 그 묵은지, 완전 묵은지 맛이 나. 와, 그냥 밥 위에 얹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